사랑에도 때가 있다고들 하지요. 20에 만나 30에 결혼하고 40에는 아이. 손을 잡고 걷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때로는 그 순서를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강민 42살. 그는 오늘도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팀장이라는 직함이 붙은 지도 벌써 3년째.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고 성과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원룸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결혼은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던지는 그 질문.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곧 하겠죠, 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새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조차 귀찮아졌습니다. 40을 넘기니 사람들도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아, 이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분류되어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강민에게도 단 하나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정서연 부장, 47살 영업이 본부를 총괄하는 여자. 회사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냉철하고 완벽하고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않는 사람. 회의 시간 서연 부장이 말합니다. 강 팀장,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금요일까지 제출 가능하죠? 강민이 대답합니다. 네, 부장님. 목요일 오후까지 올리겠습니다. 업무적인 대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가끔 보이는 작은 한숨을, 혼자 남아 야근하는 뒷모습을. 저 사람도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10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 강민은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휴가를 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이 막혀서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낚시터 예약 완료 문자. 혼자라도 좋아. 그냥 좀 쉬고 싶다. 강민은 그렇게 생각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차를 몰아 3시간. 서해안의 작은 포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낚시터 사장이 말합니다. 좌대 낚시 예약하신 강민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손님이 별로 없어서요. 혹시 좌대 공유 괜찮으시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강민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바다 위로 나갑니다. 좌대 낚시터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플랫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배가 좌대에 가까워지자 강민은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부장님? 그곳에 서 있던 사람도 놀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강 팀장? 정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낚싯대를 손에 든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 세상 참 좁네요. 회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강민도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저도 정말 우연이네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좌대 양쪽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좌대에 켜진 작은 랜턴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한참 후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강 팀장. 네, 부장님. 여기선 그냥 편하게 말해요. 회사도 아니고. 강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저도 편하게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민이 다시 묻습니다. 낚시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저도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서연이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회사 사람들은 제가 낚시라도 할 것 같대요. 워낙 취미도 없고 일만 하니까.
저도 비슷해요.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답이 없더라고요. 서연이 묻습니다. 강 팀장은, 아니, 민 씨는 왜 혼자 여기까지 왔어요?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제 자신한테서도. 서연이 작게 말합니다. 저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지 아세요? 강민이 대답합니다. 궁금하긴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떨렸습니다. 20대 때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죠.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부모님께도 인사드렸고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없고 그냥 증발했어요. 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웠어요. 부모님 도움도 거의 못 받았죠. 제가 선택한 거니까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약해 보이면 안 됐어요. 싱글맘이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얕잡아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차갑게, 더 강하게 행동했어요. 서연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이제는 진짜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민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부장님을, 아니, 서연 씨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서연이 놀라서 묻습니다. 네. 강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요. 3년 전 제가 팀장 승진했을 때 부장님이 축하한다고 커피 한 잔 사주셨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하지만 고백할 수 없었어요. 상사고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제가 감히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힘들어 보일 때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요. 서연이 강민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강민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서연 씨 같은 사람을요. 서연이 말합니다. 강민 씨. 네. 저 실수투성이 인생이에요. 딸도 있고 나이도 많고 회사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고 제 부모님도 까다로우시고. 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42년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서연 씨예요. 월요일 아침 두 사람은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강민이 말합니다. 부장님,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대답합니다. 네, 팀장님. 서로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없는 카페에서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거 괜찮을까요? 강민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조금씩 준비하면서 가요.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입니다. 혹시 강민 팀장이랑 서연 부장님이랑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요즘 둘이 눈빛이 달라요. 설마 상사 부하가 그럴 리가. 그리고 인사팀에서 두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인사팀장이 묻습니다. 정 부장님, 강 팀장님, 혹시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네. 우리 회사 규정상 직속 상하 관계에서의 연애는 이해상충 가능성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말끝을 흐리며 말합니다. 둘 중 한 분이 부서를 옮기시거나 아니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 어머니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강민이 말합니다.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 정말? 누군데? 회사 상사야. 나보다 5살 많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굳어집니다. 뭐? 강민이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도 있어. 딸이 하나. 미나. 엄마, 나 진심이야. 42년 살면서 이렇게 좋아해 본 적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미쳤니? 5살이나 많은 여자가, 그것도 애까지 딸린 여자가. 그 여자가 너한테 뭐가 좋다고. 강민이 소리칩니다. 엄마,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왜 그런 여자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해야 돼? 강민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그 여자라고 부르지 마. 그분 이름은 서연이야. 엄마가 뭘 아는데 그래? 서연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나는 그분을 존경해. 그리고 사랑해. 어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나, 엄마는 내 행복을 바라는 거야. 강민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행복은 내가 정해.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번엔 내 뜻대로 할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둘 중 한 분은 부서를 옮기셔야 합니다.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민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강민에게 말합니다. 민 씨, 응? 나 회사 그만둘까봐. 강민이 놀라서 묻습니다. 뭐라고? 서연이 설명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너는 아직 젊고 앞길이 창창해. 나는 이미 20년 넘게 일했고 이제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 강민이 반대합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회사는 내가 평생 일군 곳이잖아.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서 더 놓아야 할 때를 아는 거지. 딸도 이제 대학생이고 손이 덜 가.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회사라는 틀 밖에서. 강민이 묻습니다. 무섭지 않아? 서연이 대답합니다. 무섭지. 근데 너랑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강민이 그녀를 꼭 안으며 말합니다. 미안해. 내 때문에. 서연이 말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 한 달 후, 강민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아, 그 사람 한번 데려와봐. 강민이 놀라서 묻습니다. 진짜? 진짜로 너 마음이 그렇다면 엄마가 한번 봐야지. 식당 분위기.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서연입니다. 어머니가 차갑게 말합니다. 앉으세요. 어머니는 서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서연이 대답합니다. 네. 저도 민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이요? 서연이 똑바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20대 때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났고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그게 제 인생의 오점이고 창피한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어요. 딸을 잘 키우고 싶었고 제 발로 서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살았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합니다. 그런 제가 민 씨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인생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민희도 외로웠을 거예요. 혼자서 오래. 네, 알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내 손주가 될 그 아이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아이도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강민과 서연은 차를 타고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딸 지우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민이 묻습니다. 떨려? 서연이 대답합니다. 엄청. 너는? 나도.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지우가 널 좋아할까? 강민이 대답합니다. 글쎄. 근데 시간을 갖고 천천히 친해지면 되지. 캠퍼스 앞. 단발머리의 21살 여대생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달려가며 말합니다. 지우야. 서연이 딸을 안았습니다. 강민이 다가가 인사합니다. 안녕, 강민이라고 해. 내 엄마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지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20에 만나도, 40에 만나도, 50에 만나도 진심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민과 서연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처가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혼자 키운 아이가 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바다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밤바다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육지로 돌아와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합니다. 민 씨. 강민이 대답합니다. 응?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나야말로 너를 만나서 처음으로 인생이 기대돼.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 강민과 서연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